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정두원 의원 내일이 발인이죠. 예, 지금 이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두루두루 많이 조문을 했고요. 오늘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제 내정자죠, 조문했습니다. 뭐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었다, 친분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한 2년 동안 정두원 전 의원이 방송 활동을 활발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애도 분위기가 상당했고요. 네. 예.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의 정치 행로 지난 20년 네. 쭉 정리해주는 그런 프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여러 이곳저곳에서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을 만든 사람, 근데 또 이명박 정권의 핍박을 받은 사람, 정치 인생만 보면 되게 드라마틱하죠. 거기다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 그렇게 되고 그 장소인 현장 야산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두 명이 있었어요. 정태근 전 의원하고 김용태 의원. 뭐 이 세 사람은 사실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고 정치적 행보도 상당히 이제 겹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한나라당 소장파, 뭐 친이계 소장파 이렇게 불리는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죠? 친이, 친박 이렇게 나누면 친이 혹은 한나라당 소장파 이렇게 부르는데, 한때는 이게 친이계하고 한나라당 소장파가 겹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한나라당 개혁파, 소장파 이런 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그분들도 이제는 소장파라 부르기엔 연륜이 많이 쌓였지만요. 예. 하긴 친이계는 소장이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이재호 이런 분들. 예, 그렇죠. 친이계라고 하면 위에 이제 이런 분들 플러스 홍준표, 이재호 그리고 이상득 이런 인물들을 더한 통칭인데, 예. 이 이상득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형제니까 특수관계고, 이동관 등등 이런 청와대 참모 출신들이 있는데, 홍준표, 이재호 이런 분들하고 또 앞서 이제 정두원, 정태근 이런 사람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요, 뭐 보스와 가신, 충성 이런 조금 고전적인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럼요. 좀 파트너십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음흠. 정두원, 정태근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기획자, 연출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연.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때부터 2008년 대선 때까지는 아주 잘 돌아가는, 좀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서 현대적인 이런 새로운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집권 후에는 상황이 싹 달라졌죠. 네. 예. 정두원 전 의원뿐 아니라 뭐 정태근, 조금 언급하신 김용태 뭐뿐 아니라 뭐 남원정 다들 별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그렇죠. 남원정이라고 원조 소장파 이렇게 부르는데, 남경필 전 지사의 정치 은퇴해가지고 스타트업 쪽으로 갔고, 원희룡 지사는 무소속 제주도 도백이고, 정병국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고, 정두원 전 의원 이제 고인이 됐고, 정태근, 김용태 다 정치적으로 편치 않은 상황이죠. 한때는 보수 진영의 차세대 기대주였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자, 이게 지금 한국당인데 한나라당 계열 정당을 좀 되짚어보면요, 이회창 총재 때부터 두 축이었어요. TK 중심의 보수파, 그리고 수도권 PK 기반의 조금 중도적인 그룹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정희의 맥을 잇는 쪽하고 김영삼 혹은 조금 중도 쪽에 맥을 잇는 쪽이죠. 예. 이 소장파들은 대체로 후자 쪽이죠.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픽업한 사람도 있고, 박근혜, 친박 이렇게가 전자고, 이명박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이 후자의 인물들이, 후자의 세력들이 대표 선수로 내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랬죠.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예. 더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게 차떼기, 탄핵 이런 게 겹친 2004년 총선, 뭐 이때가 한나라당이 괴멸적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박근혜라는 사람을 대표로 내세우고 천막 당사를 기획하고 이런 쪽들이 사실은 그 소장파 그룹들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실용주의라는 브랜드로 이명박 서울시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또 이명박 정부의 인기가 급락했을 때는 다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를 옹립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하고, 뭐 한 15년 동안 보면은 정치적 환경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항상 이런 그룹들이 당의 대표로 상대 당하고 뭐 토론에도 나서가지고 논리 싸움을 벌이고, 또 보수 정당의 약세 지역인 서울의 비강남 지역에서 이제 배지를 달았던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근데 다들 지금 왜 이렇게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 스스로의 문제점이 가장 컸을 겁니다. 하지만 상하관계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형성했던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집권 후에는
이 사람들이 버리고 자신의 형을 선택하고 그랬죠. 정두원, 정택은, 남경필 이 사람들이 여당 의원 신분인데 국정원한테 본인은 뿐만 아니라 배우자들의 사업체까지 사찰 당했던 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집권 당시에는 손을 잡았었어요. 새누리당하고 당명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소장파들의 지원 사격이 있었지 친박이라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선 건 아니었거든요. 네. 하지만 집권 후에는 끝. 근데 문제는 뭐 손잡고 헤어지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일지당 다반사인데 이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가 놓아버린 두 대통령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 소장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만큼 정치와 민심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국정 운영에 과연 심각한 고민을 했었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은 권력을 쥘 때까지는 이들을 이용하다가 그렇죠. 권력 쥐고서는 그냥 자기네 권력만 단물을 빨아먹는 식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또 위기에 처하면 또 손잡고. 네. 네. 지금 한국당은 한국당을 보면 자 뭐 나이나 선수로 치면은 소장파가 있겠죠. 이 소장파란 건 물리적 기준이니까. 근데 지금 별로 이렇게 이미지화돼 있지 그렇죠. 않잖아요. 우리 인식 속의 소장파라는 것은 좀 개혁적이고 할 말은 하고 논리적이고 좀 변화를 이끄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네. 요즘 한국당에서 아무리 꼽아봐도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지가 않아요. 지금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에서 변화, 혁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구소장파를 다시 위기에 있으니까 손잡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어떤 그룹이나 집단이 등장하지 않으면은 한국당을 필두로 한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네. 정두원 전 의원의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럼 저는 이런 부분에서의 고민들이 좀 깊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어요.